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도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또 가장 처절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배은망덕한 며느리에게 응징을 내리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의 남은 자존심을 건 마지막 전쟁의 기록입니다.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날 시멘트 냄새와 흙먼지가 제 밥이었죠. 벼락같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준 건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 그 몸으로 벽돌을 나르고 발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뛰며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자수성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저 제 아들 한지훈만큼은 제가 겪었던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늘 제게 그렇게 말해주던 아내. 그러나 그 기둥이 먼저 무너지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제겐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번듯하게 커서 예쁜 아가씨 윤세라와 결혼했고 귀여운 손자 한유찬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사세요. 세라도 좋다고 했어요. 다리 다치신 채 혼자 계시면 불안해요. 순간 제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세라를 처음 본 날부터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굴지만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뒤돌아서면 차갑게 식는 눈빛. 그 속에 탐욕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니다. 괜히 불편하게 내가 왜 들어가냐. 아버지, 제발요. 혜정이가 아니 세라가 벌써 방도 치워놨어요. 저 착하고 물은 아들을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불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집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눈부신 샹들리에. 그러나 온기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전시장 같았죠.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세라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피로와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 방은 햇볕도 들지 않는 가장 구석의 작은 방.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해오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질 즈음 세라가 머리를 헝클인 채 주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저희 집에선 이런 거 안 해 먹어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데 아버지표 된장찌개 맛있겠다. 그러나 끝내 된장찌개는 저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음식, 내 정성, 내 삶 자체가 이 집에선 악취일 뿐이라는 걸요. 며칠 뒤 제게 가장 소중한 아내의 손거울이 사라졌습니다. 협탁 위에 늘 두던 아내의 마지막 흔적. 세라야, 혹시 내 거울 못 봤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 방은 제가 안 치우잖아요. 그러나 베란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저는 그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흠집난 손잡이, 낡아도 내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세라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호호.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버지, 그냥 넘어가세요. 엄마 유품,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다니. 제겐 단 하나뿐인데 자식에겐 그저 쓸데없는 고물에 불과했나 봅니다.
그 후로 세라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실에 앉으면 일부러 청소기를 돌리고 내가 보던 텔레비전을 돌려버리고 작은 모욕들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 유찬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어. 그 말은 내 심장을 날카롭게 도려냈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세라가 문틈으로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전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몸살에 쓰러져 있던 날 저는 겨우 기운을 내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먹던 그 라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을 들고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세라가 들어와 라면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라면을 집 안에서 끓여 드세요? 이 집이 무슨 경로당이에요? 이런 싸구려 냄새가 온 집에 배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더니 신고 있던 뾰족 구두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라면 국물이 제 다리에 쏟아지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웠던 건 아들 지훈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쩌지. 아버지가 불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아들은 꼭 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라면 값 아주 비싸게 치르게 해주마. 라면 국물로 화상을 입은 다리를 부여잡은 채 저는 속으로 서약했습니다. 이 라면 값 반드시 피로 갚게 하리라. 그날 밤 저는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여관이 아니라 가장 비싼 방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나를 모욕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결코 무너진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저는 30년 지기 변호사 정우현을 불렀습니다. 모든 상황을 듣던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음부터 그 여자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어. 그것은 아파트 구입 당시 작성했던 조건부 차용증. 9억 원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해둔 문서였죠. 단 자식이 아비를 공경하지 않으면 즉시 상환하라는 조항까지. 정우현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저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세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영감탱이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돈이 정말 영감 돈이에요. 어차피 우리 남편한테 줄 돈 미리 당겨 쓴 거잖아요. 정신 차려. 이 노망난 영감탱이야.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그대로 증거가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감사팀장이던 서태수가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라가 친정의 부도를 메우려 수억 원의 빚을 졌고 심지어 사채와 도박까지 손을 댔다는 것. 그녀는 제 존재가 집을 팔아막아야 하는 빚의 걸림돌이었기에 저를 그렇게 증오한 겁니다. 재판날 조정실에서 세라는 눈물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시아버님이 저를 미워해서. 그러나 정우현 변호사가 차례차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공증된 차용증, 제 다리의 화상 진단서, 그리고 며느리의 녹취록. 이 영감탱이,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어.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판사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피고 구세라 씨,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세라는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 정식 재판으로 간다.
그 순간 세라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때 꼭두각시였던 아들 한지훈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호텔에서 제가 건넨 증거들 안에의 빚, 도박, 사채, 그리고 친정과 나눈 문자. 저 영감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각성했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저 여자를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집에서는 지옥 같은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내가 날 버릴 수 있어, 너 같은 놈이. 닥쳐라, 세라, 이제 끝이다. 아들은 결국 집을 나와 제 편에 섰습니다. 재판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피고 한지훈, 구세라는 연대하여 원고 한도현에게 대여금 9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곧바로 아파트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화려한 집, 그것은 더 이상 며느리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세라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며 지방의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화려했던 명품의 여왕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로 전락했죠. 한편 아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마저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원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땀 흘리며 빚을 갚았습니다. 1년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번 돈으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살던 옥탑방은 작고 초라했지만 반짝반짝 닦인 그 방은 그의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소박한 반찬 몇 가지. 아버지,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먹었습니다. 그 맛은 평생 먹어온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눈물이 날 만큼 맛있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 아들. 그 순간 아들은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집 한 채가 날아갔으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라면이었다. 그러나 그 라면 덕분에 저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전쟁은 비록 쓰라렸지만 결국 제 삶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